유치원 교사가 상가소장을 받게 됐는데 여자분들이 남자 선생님한테 뭐 자기야라는 표현을 다 한대요. 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,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내가 만약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네.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다투는 게 좋을까? 이런 것에 관해서 이혼 소송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일단 상간소장을 받게 됐을 때 손해배상을 보통 청구를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손해배상액에 이 결정되는 어떤 부분, 쟁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보통 이제 상간소송이라는 거 하면은 이제 위자료 청구잖아요. 그렇죠. 위자료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는 거는 몇 가지 어떤 쟁점들이 있는데, 첫 번째로는 혼인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남성분이 원나잇을 했어요. 그냥 그 여자 이름도 모르고 뭐 얼굴도 몰라. 그러면은 아무래도 똑같은 부정행위지만 이혼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물론 이제 원나잇 하나로 바로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네.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, 또 반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 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연애를 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 사람을 되게 사랑하고 이제 부정행위가 계속 된 거예요. 그러면 아무래도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인해서 이혼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잖아요. 결국에는 어떤 부정행위라는 게 있었을 때 이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는가, 아니면 이 부정행위로는 이혼에 이르지 않았는가, 이거를 제일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판을 가면 그래서 이혼을 했나요? 라는 걸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. 그리고 그렇죠. 또 부정행위의 정도라는 것도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상간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굉장히 넓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네. 꼭 어떤 뭐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뭐 사랑해라든지 뭐 이런 대화만 오고 가는 소위 말하는 정신적 바람, 이것도 부정행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정행위의 정도에 대해서도 판단을 일단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기간이라든지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됩니다. 네. 그러면 이렇게 상간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지, 부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지,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? 부정행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는 게 좋죠. 근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. 그리고 난 정말 억울하다. 난 이 사람이 진짜 뭐 유부남인지 몰랐고, 그리고 사실 그냥 같이 나가서 밥만 먹었다.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부정행위를 당연히 인정하면 안 되겠죠. 근데 이제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. 뭔가 둘이서 뭐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사진이 찍혔다든지, 애매한 스킨십을 하고 있다든지.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 유치원 교사가 이제 상가소장을 받게 됐는데, 이제 남자분이신데 거기서는 유치원이다 보니까 이제 다 일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신 거예요. 근데 그 여자분들이 이 남자 선생님한테 뭐 자기야라는 표현을 다 한대요. 많이들 그렇게 하죠. 네, 우리 자기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.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실항인서를 제출을 했는데, 일반적으로 자기야라는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사귀거나 연애하는 그렇죠. 특별한 느낌이잖아요. 관계라고 생각하죠. 그렇죠. 근데 사실 여기는 그냥 특수한 어떤 그런 집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,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정을 하겠죠. 하지만 뭐 애매하게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어쨌든 명확하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거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증거가 딱 제출이 되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정행위를 인정할지 불인정할지를 판단을 하려면 저희 상담 중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걸 물어보고, 만약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턱대고 부정하진 않습니다. 상간소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대응 방법 중에서 네. 조정으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이때는 뭐 어떻게 조정 가능성이 좀 있나요? 이제 피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, 상간소장을 받았을 때 이게 알려질까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세요. 사실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당연히 알려지는 건 아닌데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, 이거를.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할 수 없느냐, 조정을 할 수 없느냐,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실제로 저희가 피고 쪽에서 원고 쪽 변호사한테 이제 조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. 네네. 예를 들어서 한 1,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뭐 1,800이든 2,000만 원이든 상향된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합의 시도는 해볼 수 있죠. 네. 그리고 또 조정을 하게 되면은 원고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문만 받으면
뭐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끝나는데 조정을 하면은 만나지 않는다라든지 뭐 만났을 때 뭐 1회당 얼마를 배상하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퇴사를 하라라든지 그런 어떤 부작용 의무까지 같이 조정 조항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상간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